그래도 믿을 건 테슬라? 서학개미 최혜주 향방은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서학개미의 최혜주 자리를 되찾았다. 올해 들어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자 서학개미들의 구애가 잠시 주춤했으나 최근 들어 다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테슬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테슬라 순매수 금액은 약 3억 3,702만 1,039달러에 달하며 약 한 달 만에 순매수 종목 1위 자리를 재탈환했다. 테슬라 주가는 올 들어서만 약 22% 급락하는 등 고전을 거듭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양호했지만 올해 반도체 공급망 문제로 신차 출시 일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타격을 입었다. 연준의 긴축 신호도 성장주 테슬라의 발목을 잡았다. 성장주는 미래의 기업 성장성을 근거로 주가가 오르는 까닭에 통상 금리 상승기에 직격탄을 받는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미래의 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1일부터 올해 테슬라 주가가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달 27일까지 서학개미의 순매수 1위 종목은 나스닥 100 지수 상승분의 3배를 추종하는 프러셔즈 울트레프로 QQQ ETF였다. 이 기간 서학개미가 사들인 해당 종목 순매수 금액만 4억 7,896만 달러에 달했다. 그러다 이달 들어 서학개미가 테슬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성장주의 가격이 충분히 하락했다고 판단해 저가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완전 자율주행 기술과 테슬라봇 등 테슬라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내놓은 비전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실적 발표 이후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제품 개발은 테슬라봇이라면서 테슬라는 머지않아 인공지능과 로봇 회사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전히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에 따른 나스닥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유입이 추세적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데리 길버트 LPL 파이낸셜 자산배분 전략가는 지난 10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할 수 있지만 연준이 과도한 긴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시장의 우려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통제될 조짐이 나타날 때까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애플, 매장 직원 급여 2에서 10%씩 인상. 팀 쿡 CEO 연봉은 일반 직원의 1,447배. 애플이 이번 달부터 미국 내 매장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 등 외신들이 밝혔다. 매장별 위치와 역할에 따라 2%에서 10%로 차등 인상되며 여기에는 또한 수리점 기술 직원과 일부 간부급 시간제 직원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외신들은 애플이 이처럼 매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여를 인상하는 것은 코로나19의 종료에 대응한 리오프닝 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애플은 코로나19 이전보다는 훨씬 더 활기차고 전략적인 매장 운영 전략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급여 인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휴가철을 앞두고 매장 직원들에게 $1,000의 일회성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했다. 한편 외신들은 2021년 애플 팀 쿡 최고 경영자의 연봉은 주식 보상을 포함해 $1억 달러에 육박했는데 이는 일반 직원의 약 1,447배라고 전했다. 배런스, ARM 인수 실패한 엔비디아의 다음 주가 상승 촉 매제는 그래픽 처리 장치 제조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 전문인 ARM 인수를 포기한 가운데 실적이 주가 상승을 다시 추동할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배런스가 보도했다. 투자 전문 매체인 밸런스에 따르면 시티그룹의 분석가인 아티프 말릭은 엔비디아가 오는 16일 실적을 발표할 때 투자자들은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 네트워킹 공급 제약에 대한 업데이트, 2022년 게임 수요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엔비디아의 실적 예상치는 분기 대비 4%의 매출 성장 또는 74억 달러에서 2% 안팎 수준의 오차가 있는 매출이다. 말릭은 데이터 센터가 신제품 출시와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솔루션의 확장으로 이러한 성장을 주도했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디지털 통화인 이더리움의 잠재적인 변화로 게임 부문에서 실적 부진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말릭은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매수 등급을 유지하는 등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RM 인수 무산 등 규제의 걸림돌이 엔비디아의 들에 축복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가들은 인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추측이 돌기 시작했을 때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엔비디아에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확장을 위해 굳이 ARM 기술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엔비디아가 ARM과 ARM 중국 지사 사이의 지저분한 내부 분쟁에 빠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로블록스 메타버스 게임 출시 이에 NFL과 제휴, 주가 급등.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가 미국 프로풋볼과 제휴해 NFL 타이쿤이라는 메타버스 게임을 출시하기로 해 주가가 급등했다. 최근 9일 로블록스 주가는 전일 대비 9.39% 급등한 70.48달러의 장을 마감했다. 장중에는 71.42달러로 10.85% 급등했다. 그렇지만 11일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예정이라는 소식들로 상승분을 반납했다. NFL은 연중 내내 가상 라이브 이벤트를 개최하고 소비자에게 가상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첫 라이브 이벤트는 NFL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이 열리는 13일 처음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 동계올림픽 성화 참여, 바이두 자동차 로봇 공개.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성화 봉송에 참여한 무인 자율주행차가 상세히 공개됐다. 중국 언론 창작 르바오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올림픽의 성화 봉송 릴레이에 참여한 바이두 자동차 로봇이 바이두의 아폴로 자율주행 이장 기지에서 공개됐다. 베이징 미디어 센터가 이날 2022 내외신 언론 베이징 여행 간담회를 열고 세계 최대 자율주행 차량 도로 협업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기지인 이곳 아폴로 파크를 방문했다. 바이두가 자동차의 미래로 제시한 이 자동차 로봇은 완전한 자율주행 등급인 L5급 자율주행 성능을 갖췄으며 24시간 장소에 구애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운전자는 물론 안전요원도 필요 없다. 음성인식, 얼굴인식 등 기능을 갖춰 사용자의 잠재 수요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자동차 로봇은 자가학습 기능을 통해 스스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이 자동차 로봇은 5G 기반의 클라우드 드라이빙을 한다. 고대역폭 저지연 5G 네트워크를 통해 차량 주변의 360도 상황을 관찰하고 스티어링 휠, 기어 레버, 페달 및 기타 컨트롤러를 사용한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될 때까지 원격 무인 시스템, AI 베테랑 기사 드라이빙을 통해 무인 상태에서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다. 이 자동차 로봇은 바이두가 지난해 10월 공개했으며 얼마 전 베이징 서우강파크에서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릴레이에 참여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차가 성화봉송 전달에 참여한 것이다. 바이두는 2013년부터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시작해 자율주행 오픈 플랫폼 아폴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 주행 테스트 거리가 2100만 킬로미터를 넘어섰다. 2025년까지 65개 도시, 2030년까지 10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